엄마. 한지후의 입에서 새어나온 떨림은 겨울 골목의 찬 공기 위에서 짧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군고구마 통에서 올라오는 김 사이로 윤서린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지후는 서랍 속에서 본 생모의 사진을 그대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서린이 이마에 붙은 앞머리를 손끝으로 넘기자 사진 속 생모가 어린 시절에 짓던 잔잔한 표정과 정확히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지후가 엄하고 부르려는 순간 최유진의 손이 아이의 팔을 급하게 잡아당기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후의 눈은 이미 떼지 못한 채 서린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유진의 시선은 그 얼굴에 오래 숨겨둔 기억이 스치듯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학교 앞에서도 마트 골목에서도 지우는 우연처럼 서린을 계속 마주쳤고 그때마다 사진 속 생모의 어린 얼굴이 서린의 눈가와 뺨선 위에 정확히 겹쳤습니다. 유진은 이 우연이 반복될수록 두려워했고 자신이 감춘 오래된 실종 사건이 눈앞에서 되살아나는 듯해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단 행사장에서 서린의 출생 기록이 공개되는 순간 실종된 6살 소녀의 번호가 스크린 위에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면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겨울 백화점 앞 광장에는 사람들의 발걸음과 군고구마 연기가 뒤섞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해가 기울며 건물 그림자가 바닥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명품 브랜드 쇼핑백 3개를 한 손에 들고 백화점 회전문을 밀며 나왔습니다.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고 구두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따갑게 울렸습니다. 지후야, 빨리 와. 유진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후는 3걸음 뒤에서 작은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8살 아이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눈빛만 조용히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광장 한쪽 벤치 옆에 낡은 손수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색 통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옆에서 교복을 입은 서린이 군고구마를 뒤집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고 입김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얗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군고구마 껍질을 벗기며 손등의 젤을 털어냈습니다. 그 순간 고개를 들어 손님을 확인했고 이마에 붙은 앞머리를 손끝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윤곽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지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군고구마 연기 너머로 보이는 서린의 얼굴을 보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아니, 분명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 서재에 잠긴 서랍. 열쇠를 찾아 몰래 열었던 그날. 오래된 사진 속에서 웃고 있던 여자. 아빠가 내 엄마야라고 말했던 그 사진. 사진 속 여자가 어린 시절에 찍은 다른 사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얼굴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지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한 글자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유진의 손이 지후의 팔을 급하게 잡아당겼습니다. 뭐하니? 빨리 와. 유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지후는 비틀거리며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계속 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린의 얼굴을, 그 눈매를, 그 입가의 곡선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유진은 지후를 차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서며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린이 여전히 군고구마를 팔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손에 든 쇼핑백 손잡이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차에 탑승하자 기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보지 않고 앞만 응시했습니다. 지후는 뒷좌석에서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광장이 점점 멀어졌고 서린의 모습이 작아지다가 사라졌습니다. 아빠.
유진이 짧게 말했습니다. 지후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 침묵만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저택의 현관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유진은 쇼핑백을 가정부에게 건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지후는 현관에 서서 신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동작이 느렸습니다. 지후야. 유진이 계단 중간에서 멈춰 서며 지후를 불렀습니다. 지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애. 쳐다보지 마. 우리랑 다른 애야. 알겠지? 지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더 말하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복도에 울리다가 방문이 닫히는 소리로 끝났습니다. 지후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지후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무언가를 만졌습니다. 작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서재에서 몰래 가져온 사진이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야 할 여자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지후는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린의 얼굴과 정확히 닮아 있었습니다. 엄마. 지후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거실에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후는 학교에 가기 위해 차에 탔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운전하고 유진은 조수석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후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차가 신호등에 멈췄습니다. 횡단보도를 사람들이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서린이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고 걸음이 느렸습니다. 지후의 눈이 커졌습니다.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서린을 봤습니다. 서린은 횡단보도를 다 건너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지후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빠. 유진의 목소리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지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지후는 가방을 메고 내렸습니다. 유진이 창문을 내렸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 응. 저녁에 데리러 올게. 지후는 고개를 끄덕이고 학교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유진은 차창을 올리며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회사로 가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유진은 뒷좌석으로 몸을 돌려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태블릿을 꺼내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본 그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유진은 태블릿을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마트 조명이 골목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지우를 학교에서 데려온 후 장을 보러 왔습니다. 기사에게 차를 기다리게 하고 지우의 손을 잡고 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카트를 밀며 통로를 지나갔습니다. 지후는 카트 손잡이를 잡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마트를 나와 주차장으로 가는 골목길이었습니다. 가로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저 멀리 군고구마 수레가 보였습니다. 설인이었습니다. 마트 뒤편 골목에서 다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후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설인 쪽을 봤습니다. 설인은 고개를 들어 통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이마에서 턱까지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지후는 걸음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 누나. 지후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이 지후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후가 서린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시선도 서린에게 향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흔들렸습니다. 서린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 아래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유진의 숨이 짧아졌습니다. 지후야, 가자. 유진이 지후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서린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 사람이야. 지후의 혼잣말이 공기 중에 흘렀습니다. 유진의 손이 더 세게 지후의 팔을 쥐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빨리 가. 유진이 지후를 끌었습니다. 지후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린의 눈매, 뺨선, 입가의 곡선. 모든 것이 사진 속 그 얼굴과 겹쳤습니다. 차에 도착했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유진은 지후를 태우고 자신도 탔습니다. 차문이 닫히며 외부 소음이 차단되었습니다. 집으로 가요. 유진이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지후는 뒷좌석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골목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린의 수레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가로등 불빛에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앞을 보고 있었지만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후는 말없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유진은 거실에 남아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정부가 차를 가져왔지만 손대지 않았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가정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가정부가 물러갔습니다. 유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의 큰 창문 너머로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잠금 장치를 풀고 깊은 곳을 더듬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파일을 꺼냈습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노란 종이들이 나왔습니다. 실종 신고서였습니다. 12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클립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유진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오늘 본 서린과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 코, 입, 모든 것이 비슷했습니다. 유진은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잠금 장치를 채우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의자에 기대 천장을 봤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유진은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서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실종 신고서의 번호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학교 가방을 메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유진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있었지만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침 먹어. 응. 지후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가정부가 준비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유진은 지후를 봤습니다. 지후는 조용히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오늘 학교 끝나고 학원 가야지? 응. 기사 아저씨가 데려다 줄 거야. 알았어. 짧은 대화였습니다. 지후는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유진이 따라왔습니다. 조심해서 가. 응. 지후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지후는 탑승했고 차는 출발했습니다. 유진은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실종 아동 찾기라고 입력했습니다. 여러 사이트가 나왔습니다.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실종 아동들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름, 나이, 실종 날짜. 유진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12년 전 실종 아동을 찾았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유진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6살 여자아이였습니다. 서린과 닮아 있었습니다. 실종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번호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우를 데리러 학원 앞에 갔습니다. 지우가 나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배고프지? 저녁 먹고 가자. 응. 유진은 기사에게 식당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차가 시내로 향했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유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횡단보도에 서린이 서 있었습니다. 군고구마를 담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도 봤습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서린을 봤습니다. 서린은 신호가 바뀌자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차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서린이 고개를 돌려 차 안을 봤습니다. 지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지우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린이 횡단보도를 다 건너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엄마. 지우가 불렀습니다. 유진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왜? 저 누나. 누구야? 몰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아니야. 우리 계속 보잖아.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을 봤습니다. 지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지우는 생각에 잠겨 있었고 유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가방을 열었습니다. 숙제를 꺼냈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사진을 꺼냈습니다. 엄마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서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닮았어. 지우가 중얼거렸습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겨울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우는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 산책하고 올게. 혼자? 응. 근처만 갈게.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허락했습니다. 30분만. 알았지? 응. 지우는 패딩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와 큰 길로 갔습니다.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마트 뒤편 골목이었습니다. 걸어서 10분쯤 걸렸습니다. 골목에 도착하자 서린의 수레가 보였습니다. 서린은 군고구마를 굽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서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우를 봤습니다.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 서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고구마 좋아해? 응. 하나 줄까? 서린이 군고구마를 꺼내 봉지에 담았습니다. 지우에게 건넸습니다. 얼마예요? 괜찮아. 그냥 먹어. 하지만 괜찮다니까. 추운데 따뜻한 거 먹어. 지우는 군고구마를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껍질을 조금 벗기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맛있어? 응. 다행이다. 서린이 웃었습니다. 지우도 작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있었습니다. 누나 이름이 뭐예요? 윤서린. 너는? 한지후. 지후야. 좋은 이름이네. 감사합니다. 서린은 다시 통을 확인했습니다.
지훈은 군고구마를 먹으며 서린을 봤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눈, 코, 입, 귀. 모든 것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누나. 응? 엄마 있어요? 서린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없어. 아빠도? 응. 둘 다 없어. 언제부터요? 기억 안 나. 어렸을 때부터. 지훈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랑 살아. 할머니가 나를 키워주셨어. 할머니? 응. 저기 계셔. 서린이 골목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좌판 앞에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이었습니다. 작은 물건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날 주우셨대. 주었어요? 응. 길에서 울고 있는 걸 주워서 키우셨대. 지후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몇 살 때요? 6살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할머니도 잘 기억 못하셔. 지후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사진 속 아이도 6살이었습니다. 실종 신고서의 아이도 6살이었습니다. 지후야, 왜 그래? 아니에요. 지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야 돼. 엄마가 기다려. 그래. 조심해서 가. 지후는 군고구마를 다 먹고 봉지를 서린에게 건넸습니다. 서린은 받아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다음에 또 와. 응. 지후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린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후도 손을 흔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유진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어디 갔었어? 산책했어. 오래 걸렸네. 미안해. 지후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서린이 6살 때 할머니에게 발견되었다는 것, 부모가 없다는 것,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서재에 있었습니다. 잠금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실종 신고서를 펼쳤습니다. 실종 날짜 12년 전 겨울. 실종 장소 서울 강남구. 실종 당시 나이 6세. 특징 긴 머리, 쌍꺼풀, 왼쪽 귀 뒤 작은 점. 유진은 서류를 읽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서린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서류를 다시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바닥으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유진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의 전처 사진이었습니다. 지후의 생모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생모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유진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의 얼굴이 서린과 정확히 닮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유진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유진은 사진을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12년 전 그 사건. 생모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생모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아이는 실종되었습니다. 경찰이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유진은 그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가족이 숨기고 싶어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스캔들이 될까봐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실종된 아이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군고구마를 팔고 있을까? 유진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유진은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없었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은 다시 설인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설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이야기, 군고구마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할머니가 어디서 날 주우셨는지 물어본 적 있어? 지후가 물었습니다.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강남 어딘가였대. 정확한 곳은 모르겠어. 할머니가 기억을 잘 못하셔. 강남. 지후는 중얼거렸습니다. 실종 장소도 강남이었습니다. 왜 그래? 강남이 어때서? 아니야. 그냥. 지후는 말을 흐렸습니다. 설이는 이상하게 봤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후는 집에 돌아와 유진을 찾았습니다. 유진은 거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물어볼 게 있어. 유진은 서류를 내려놓고 지후를 봤습니다. 뭔데? 내 진짜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 돌아가셨어. 내가 아기였을 때. 어떻게? 사고였어. 무슨 사고?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를 오래 봤습니다. 왜 이런 걸 물어? 그냥. 알고 싶어서. 유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어. 나중에 크면 말해줄게. 지금 말해줘. 안 돼. 지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유진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도시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후와 설이는 자주 만났습니다. 지후는 군고구마를 사러 간다는 핑계로 설인을 찾아갔습니다. 설이는 지후를 친동생처럼 대했습니다. 어느 날 설이는 지후에게 말했습니다. 지후야, 내가 장학금 신청했어. 장학금? 응. 재단에서 가난한 학생들 지원해주는 거래. 합격하면 대학 갈 수 있어. 정말? 응. 면접 보러 가야 해. 다음 주에. 지후는 기뻤습니다. 꼭 합격하길 바라. 고마워.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재단 장학금 행사 날이었습니다. 큰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설이는 처음 입어보는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호텔 행사장은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설이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많이 왔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을 소개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유진이었습니다. 설이는 놀랐습니다. 유진이 심사위원이었습니다. 유진도 앉은 자리에서 참가자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설인을 발견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이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의 정보가 스크린에 하나씩 나왔습니다. 이름, 나이, 학교, 가족사항. 설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스크린에 그녀의 정보가 떴습니다. 윤설인 18세 고등학교 출생지 미상 보호자 장말순 조모. 그리고 마지막 줄에 작은 글씨로 추가 정보가 있었습니다. 실종 기록 참조 번호 2013-GN-427. 유진은 그 번호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 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서랍에 보관한 실종 신고서의 번호였습니다.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홀에 울렸습니다. 옆 심사위원이 유진을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유진은 펜을 주우며 스크린을 다시 봤습니다. 번호가 여전히 떠 있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유진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윤서린 학생. 서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혹시 어디서 자랐나요? 강남이요. 할머니가 거기서 저를 발견하셨어요. 언제요? 12년 전쯤이요.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이 유진을 이상하게 봤습니다. 최 이사님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무대를 내려갔습니다. 행사장을 나가 복도로 갔습니다. 벽에 기대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서린이 실종된 그 아이였습니다. 생모의 딸이었습니다. 지후의 이복 누나였습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전화를 끊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숨겨야 할까? 행사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행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린을 봤습니다. 서린은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서린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서린은 무대에 올라가 상을 받았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진은 무대 아래에서 서린을 봤습니다. 서린이 내려올 때 다가갔습니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앉아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서린은 앉았습니다. 유진도 앉았습니다. 서린 씨, 물어볼 게 있어요. 네. 할머니가 당신을 어디서 발견했는지 정확히 기억하나요? 강남이라고만 들었어요. 정확한 곳은 혹시 사고 현장이었을까요? 서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큰 길 옆에서 울고 있었대요.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다고. 유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서린 씨, 당신 혹시 부모님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았나요? 알고 싶죠.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있어요. 네. DNA 검사를 하면 돼요. 서린은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설명할게요. 하지만 여기서는 안 돼요. 제 사무실로 올 수 있나요? 내일. 서린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갈게요. 유진은 명함을 꺼내 서린에게 건넸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이 주소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서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기대도 있었습니다. 혹시 부모를 찾을 수 있을까? 유진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후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밤새 서류를 보며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린은 유진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은 넓고 깔끔했습니다. 유진이 안내했습니다. 창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 마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유진은 서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린 씨, 당신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네. 12년 전 강남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여자 한 명이 죽었고 함께 있던 6살 여자아이가 실종되었어요. 서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유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실종 신고서였습니다. 서린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그때 신고서예요. 실종 번호를 보세요. 서린은 번호를 봤습니다. 어제 행사장에서 본 번호와 같았습니다. 이게 당신 번호예요. 실종 아동으로 등록된 번호. 서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더 자세히 봤습니다.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접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서린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어렴풋이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유진은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서린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제 엄마예요? 네. 그리고 유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제 남편의 전처예요. 서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네. 제 의붓딸이에요. 그리고 지후의 이복 누나고요. 서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후가 제 동생이에요? 네. 서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안해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어제 행사장에서 번호를 보고 확신했어요. 서린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서린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DNA 검사를 해야 해요. 확실히 하려면. 네. 그리고 제 남편에게도 알려야 해요.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긴급하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집으로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앉아. 남편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유진은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실종 신고서야. 12년 전 것.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이걸? 아이를 찾았어.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실종된 아이. 찾았어. 살아있어. 남편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읽었습니다. 어디 있어? 여기. 서울에. 군고구마 팔면서 살고 있어.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살아있어? 응. DNA 검사하면 확실해질 거야. 남편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다음 날 DNA 검사를 했습니다. 서린과 남편의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진과 남편이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건넸습니다. 부녀 관계가 맞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남편은 결과지를 쥐고 울었습니다. 유진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린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트 뒤편 골목이었습니다. 서린은 여전히 군고구마를 팔고 있었습니다. 유진과 남편이 다가갔습니다. 서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린 씨. 유진이 불렀습니다. 서린은 일어났습니다. 결과 나왔어요. 네. 당신이 맞아요. 우리 딸이 맞아요. 남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린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린아.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린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그래. 아빠야.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조금 떨어져서 지켜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봤습니다. 말순 할머니도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설인이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제 아빠래요. 말순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뭐라고? 유진이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살려주셔서. 그래. 그 아이가 내 딸이었구나. 말순은 설인을 봤습니다. 설인도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저 키워주셔서. 괜찮아. 잘 됐다. 진짜 가족 찾았구나.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이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작은 인형이 달려왔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집에서 몰래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설인 누나.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지우를 봤습니다. 지우는 설인 앞에 섰습니다. 누나, 정말 누나였어? 그래, 내 누나야. 지우는 설인을 안았습니다. 설인도 지우를 안았습니다. 두 남매가 처음으로 포옹했습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도 함께 흘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설이는 집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집에 갔습니다. 큰 저택이었습니다. 놀랐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였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설이는 여전히 할머니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지후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겨울밤 설이는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장학금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 허가서도 있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불빛이 층층이 켜져 있었습니다. 각 창문마다 다른 삶이 있었습니다. 설인도 이제 자신의 삶을 찾았습니다. 군고구마 장사는 그만뒀습니다. 아버지가 학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설이는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벌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노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인이 그만두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거절했습니다. 이게 내 삶이야. 계속할 거야. 설이는 할머니를 이해했습니다. 대신 주말마다 함께 일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그날 밤 다른 곳에서 유진은 서재에 있었습니다. 바닥에 오래된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서, 사진, 병원 기록. 모든 것이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유진은 서류를 한 장씩 집어들었습니다. 읽어보고 내려놓았습니다. 12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밝혀졌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졌습니다. 설인을 찾았고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잘된 일이었습니다. 유진은 서류를 정리해 상자에 넣었습니다. 보관용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설인이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지후의 방에서는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지후는 아직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도화지 위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후, 설인, 그리고 엄마.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지후는 크레파스로 색을 칠했습니다. 밝은 색들이었습니다. 그림을 다 그리고 벽에 붙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그림을 봤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누나. 지후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누나가 생겼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책상 위에 군고구마 반쪽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설인이 준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군고구마를 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입김이 유리 위에서 아주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하얗게 덮고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세 사람이 각자의 방에서 같은 눈을 보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창가에 서서 눈을 봤습니다. 손을 창문에 대고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겨울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유진은 서재 창문 앞에 서서 눈을 봤습니다.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지훈은 침대에 누워 눈을 봤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 사람의 정적이 얇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도시에서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세 사람이 각자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창밖 가로등이 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빗속에서 반짝이며 떨어졌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내일이 오면 다시 만날 것입니다.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웃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채워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밤의 정적 속에서 세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같은 평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눈은 아침까지 내릴 것입니다. 도시를 완전히 하얗게 덮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과 더욱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